삼각함수 활용을 볼 건데 삼각함수 활용을 보통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한단 말이지. 보통 삼각함수 활용 쪽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너는 삼각함수 활용 어떠니? 삼각함수 활용 쪽을 보면 보통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보통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할 거야. 결국 삼각함수 활용을 하겠다는 건 뭘 하겠다라는 거냐면 우리가 도형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거든. 도형 문제를 풀겠다라는 건데 첫 번째 이유는 원래 어려운 단원이라서 그래. 그냥 원래 도형은 어려워. 도형 단원 자체가 원래 우리가 좀 뭔가를 분석하거나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가 원래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해라가 아니라 원래 어려운 거를 너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고. 어려우니까 당연히 다른 단원에 비해서 몇 배로 노력해야 될 거고 다른 단원에 비해서 몇 배로 고생을 해야 될 거라고.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가야 돼. 난 두 번째는 뭐 때문에 힘드니? 파리가 또 하필 들어와가지고. 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힘들어? 앞부분을 까먹어서 힘든 거야. 너네 중학교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있니? 중학교 교육과정은 1학기 때는 대수랑 함수 파트를 배우고 2학기 때는 도형 파트를 배우거든. 항상 1학년 1학기는 식에 대해서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배우고 1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도형 배우고 2학년 2학기 때도 도형 배우고 3학년 2학기 때도 도형을 배운다고. 너네는 1년 6개월 동안 도형을 배웠어. 여기 배운 내용 중에서 조금이라도 까먹으면 고등학교 도형 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도형을 이론을 나가는 건 괜찮은데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거든.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원의 방정식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그럼 우리는 계속 뭘 해줘야 돼? 계속 복습을 해줘야 돼. 내가 너네들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문제를 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제일 좋은 건 내가 지금 중학교 도형 우리한테 필요한 중학교 도형을 싹 복습하고 가면 너무 좋은데 불가능하다고. 이거 수업하게 되면 거의 다 3일 동안 수업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에서 푸는데 필요한 중학교 도형들을 복습을 해나갈 수밖에 없거든. 그럼 너네들은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걸 정리를 해놔야 된다고. 이거 정리 안 해놓으면 또 까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수학 노트 만들라는 거야. 수학 노트 만들어서 자꾸 반복적으로 봐줘야 되거든. 혹은 문제 풀다가 까먹은 게 있으면 계속 찾아볼 무언가가 필요해. 내가 정말 지금 귀가 따갑게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 이거 해놓는 친구들하고 안 해놓는 친구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기 시작할 거거든. 그래서 꼭 해줘. 근데 이 앞부분이 중학교 도형만 있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앞에서 한 삼각함수 삼각함수 부분도 앞에가 안 되면 당연히 잘 될 수 없을 거거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어제 우리 비반에다가 내가 영상 하나 올려놓은 거 확인했니? 우리 시험 끝나고 첫 수업할 때 내가 삼각함수 활용을 하기 위해서 꼭 해놔야 될 삼각함수 복습 수업했었거든.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나 나랑 수업 안 했던 친구들은 만약에 숙제하다가 내가 지금 삼각함수 활용 오늘 하게 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때문이 아니라 삼각함수 쪽 자체를 좀 까먹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것 같다 싶으면 영상 봐야 돼. 선생님이 중요한 것들은 복습을 해나가면서 가겠지만 내가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복습 좀 해주고, 세 번째는 요즘에가 아니라 수학 선생님들끼리 이제 하는 말이 있어. 너네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니?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 보통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 나도 그렇게 얘기해. 암기 과목은 아니야. 왜냐면 달달 외워서만 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니니까 암기 과목은 아니거든. 그럼 반대로 얘기해봐. 수학은 암기가 전혀 필요 없니? 암기가 전혀 필요 없어? 전혀 암기를 1도 안 해도 수학을 잘할 수 있니? 그건 아니지. 적당한 암기가 필요하거든. 특히 이쪽이 그래. 적당한 암기가 필요해. 대표적인 게 공식들이 되겠지. 공식들은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될 거야. 근데 공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방식들이 있을 거거든. 특히 이 삼각함수 활용 쪽에 이런 방식들을 좀
외워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우리가 외운다라는 건 그냥 막 달달 외우는 걸까? 너네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내가 한자 3급을 땄거든. 한자 3급을 갖고 있는데 한자 3급을 따려면 최소한으로 외워야 되는 한자 수가 12,000자야. 12,000자. 보통 이 12,000자가 한자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수거랑 사자성어로 쓰이는 건데 내가 12,000자를 초등학교 때 어떻게 외웠을까? 어떻게 외웠을 거 같니? 응? 사람이 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12,000자를 어떻게 외웠냐면 그냥 나는 맨날 엄청나게 썼어. 하루에 한 200자에서 300자씩을 몇 번씩 썼던 것 같아. 계속 쓰고 계속 보고. 이게 누적이니까 내가 그냥 1년에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5급 따고 그 다음에 4급 따고 그 다음에 3급을 딴 거니까 이게 누적으로 계속 3년 동안 공부를 한 거지. 3년 동안 맨날 썼다고. 내가 3급 시험을 딱 보러 갔거든. 100문제야. 정확하게 100문제고 80문제를 맞추면 급수를 따는 거거든. 100문제를 딱 봤는데 진짜 1번부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근데 내 손이 답을 쓰더라고. 모르겠거든. 눈으로 봤을 때 뭔지 모르겠는데 내 손이 답을 쓴다고. 너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영어 단어를 1000개를 외울 거야. 영어 단어를 1000개를 외울 거야. 내가 오늘 영어 단어를 1000개를 100번씩 써가지고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 거랑 아니면 1000개를 내가 맨날 한 번씩만 써. 하루에 한 번씩만 쓰는 거야. 이걸 내가 1년 동안 써. 1년 동안 365번을 쓰는 거야.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는 거랑 뭐가 더 시험을 잘 볼 것 같니? 당연히 맨날 한 번씩 쓰는 거겠지. 이게 너네 공부의 자세거든.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암기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이 암기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문제를 꾸준히 푸는 거라고. 이게 숙제라고. 숙제를 안 한다는 건 꾸준히 안 한다는 거랑 똑같아.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활용이 힘들었다면, 그동안 힘들었다면 보통 이 세 가지 때문일 거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수업을 할 건데 나 오늘 필기 검사 할 거야. 여기 지금 요주 인물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나 오늘 필기 검사 할 거거든.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내가 귀찮게 뽑아가지고 맨날 나눠주잖아. 3장씩.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잘 정리하라고. 잘 정리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상학하면서 활용 나갈 건데 복습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하고 사인 법칙 설명하고 문제를 풀고 오늘 코사인 법칙까지 갈 거거든. 한번 잘 해봅시다. 상학함수 하기 전에, 활용하기 전에 굉장히 기초적인 상학함수 복습 하나만 하고 갈게. 우리가 이제 상학함수 활용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0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특수각에 대한 직각삼각형이야. 우리는 특수각이 아니면 지금 풀 수가 없거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특수각에 관련된 문제만 풀 거야.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심화 미적분을 할 때는 특수각이 아닌 것도 활용하겠지만 우리는 특수각에 대한 직각삼각형만 다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특수직각삼각형은 3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3가지밖에 없어. 30도짜리 직각삼각형, 45도짜리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60도짜리 직각삼각형. 선생님이 굉장히 삼각함수 할 때마다 지겹게 요 그림 그리고 있잖아. 나는 이 직각삼각형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루트 3이지.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은 1대 1대 루트이고 얘는 1대 2대 루트 3이야. 우리는 이게 아니면 문제를 못 풀거든.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문제에서 내가 만약에 이 직각삼각형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혹은 문제에 이 직각삼각형의 그림이 대놓고 나와 있다면 이걸 무조건 써먹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무조건 써먹어야 돼. 그래서 오늘 나랑 문제를 이걸 활용해서 푸는 연습을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내가 지금 아직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쓸게.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활용을 하겠다라는 건 도형에 대해서 뭔가를 보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삼각형에 대해서 뭔가를 볼 거고 사각형에 대해서 뭔가를 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각을 보통 일반적으로
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들을 주로 쓰게 될 거야. 그래프랑 다르게 실수 전체 범위를 쓰는 게 아니라 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각을 보게 될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0도에서 180도까지는 고민 없이 나와야 돼. 사인 30도, 사인 45도, 사인 60도. 잘하는 친구들은 잘할 텐데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서 한 번만 쓰고 갈게. 사인 90도, 사인 120도, 사인 오늘 또 난리네. 사인 135도, 사인 150도까지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코사인도 코사인 3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탄젠트는 안 할게. 어차피 우리 사인 코사인만 볼 거니까. 사인 30도 얼마니? 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1이지. 사인 45도 얼마냐면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사인 90도 1이야. 사인 0도는 0이지. 코사인은 어떻게 돼? 거꾸로지.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코사인은 사인이라고. 사인의 동료 짝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크로스로 가지. 그래서 코사인 30도가 사인 60도랑 짝이라서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코사인 90도가 0이야. 얘는 코사인 0이 1이고. 사인 120도 얼마야? 사인 120도.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이제. 정말 오늘부터는 사인 120도 얼마더라? 이러지 않고 바로바로 나와야 돼. 사인 120도 얼마? 2분의 루트 3이야. 사인 135도 2분의 루트 2고, 사인 150도 2분의 1이야. 빨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120도는 90도 더하기 30도인 거지. 각변환으로 생각하던, 그래프를 생각하던, 정의를 생각하던. 135도는 90도 더하기 45도였고 150도는 90도 더하기 60도였다고. 코사인 120도 얼마니? 코사인 120도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코사인 135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고, 코사인 150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여기서 우리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할 수 있어야 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거 봅시다. 사인 30도에서 90도까지 봐봐. 사인 30도에서 90도까지 보면 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인 값 어떻게 되니? 점점 커지는 거 맞니? 맞아? 사인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예각에서는 사인에서 각이 커질수록 크기도 어떻게 돼? 커진다고. 각이 커질수록 사인값 커져.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예각에서 사인에서는 각이 커질수록 크기가 커질 거야.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사인하고 코사인은 언제 차이가 나냐면 둔각에서 차이가 나. 둔각에서 이사분면에서 사인은 무슨 수야? 양수지. 코사인은 무슨 수니? 음수인 거 맞니? 음수인 거 맞아? 봐봐. 내가 만약에 삼각형의 한 각이 A라고 쳐볼게. 삼각형의 한 각 A에 대해서 사인 A가 2분의 1이야. 그럼 A 얼마니? 졸지 말고 손이 노니까 조는 거야. 그러니까 안 적어도 돼? 사인 A가 2분의 1이야. 그럼 A가 얼마야? A 몇 도야? A 몇 도야? 모른다고. 삼각형이 한 각이거든. 30도가 될 수도 있고 몇 도가 될 수도 있어? 150도가 될 수도 있어. 요거이면 A는 30도가 될 수도 있고 150도가 될 수도 있어. A가 내각일 때 사인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코사인 A가 2분의 1이야. 그럼 A는 뭐라고 확신할 수 있니? A는 뭐라고 확신할 수 있어? 60도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왜? 코사인은 예각에서는 양수고 둔각에서는 음수니까 삼각형의 한 각이 될 수 있는 각 중에서 코사인 값이 2분의 1인 건 뭐밖에 없어? 오직 60도밖에 없다고.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교과서에서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풀 때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냥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행동들이거든. 그래서 요 정도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상학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될 내용이야. 그래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사인 법칙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진짜 마지막이잖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잘 해보자고. 이거 지울게 그냥. 자, 사인 법칙 잘 보고 갑시다. 사인 법칙. 우리가 사인 법칙이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도형이 필요할 거야. 자, 이렇게 원 안에 접하는 삼각형 혹은 원 바깥쪽에 접하는 원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건데, 자, 이제부터 약속이야. 우리가 삼각형의 꼭지점은 반드시 뭘로 쓰냐면 대문자로 써주지. 삼각형의 꼭지점은 반드시 대문자로 써줄 거고, 꼭 지켜야 돼. 삼각형의 좌표는 점들은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슨 방향으로 써줄 거야? 반드시 반식의 방향으로 써줄 거야. 이거 안 지키면 이제부터는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반식의 방향으로 점 찍어줄 거야. A가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은 없는데 반드시 반식의 방향으로 A, B, C를 찍어줄 거고, 요 꼭지점 A랑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대응점, 대응각에 마주보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부를 건데, 이 대변을 알파벳을 맞춰서 요 변의 길이를 소문자로 이렇게 써줄 거지.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 변의 길이는 B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니까 알파벳 B로 표현할 거고, 이 변의 길이는 C라고 표현할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약속이야. 그리고 원이 있을 때 원의 중심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원이 한 점을 연결하면 반지름이 되잖아. 이걸 지금 내가 라지 R이라고 이렇게 써볼게. 라지 R이라고 써볼게. 그럼 지금 사인 법칙은 삼각형 ABC와 뭐로 만들어진 지금 도형이냐면 이 바깥에 접하는 원, 그걸 우리는 외접원이다 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외접원에 대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사인 법칙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 외접원이야. 외접원.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자, 사인 법칙이 뭐냐? 사인 법칙, 각에 대한 사인 값, 사인 A 분의 요거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A, 얘는 사인 B 분의, 얘도 마찬가지로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B, 사인 C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C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 즉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와 같다가 사인 법칙이야. 얘가 사인 법칙이야. 당연히 모르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겠지? 좀 안타깝지만 암기를 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사인 법칙은 너네 이제 배워서 알겠지만 내가 사인 법칙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너무 안타깝다고. 사인 법칙은 다시 이거 잘 기억한다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사인 법칙을 언제 쓸 건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사인 법칙을 보통 언제 쓰는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외접원 얘기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쓸 거야. 외접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삼각형 바깥쪽에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사인 법칙 쓴다고 보면 돼. 무조건 사인 법칙 쓸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막 이렇게 정형화 시킬 수 없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길이에 대한 정보보다 각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줬을 때, 각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인 법칙을 쓰게 될 거야.
이거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초창기에 도움을 받는 정도로만 씁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야. 사인 법칙을 어떻게 쓸 거냐. 보통 사인 법칙은 두 가지 형태로 쓸 거야. 첫 번째는 이거야.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로 활용을 많이 할 거야. 첫 번째, 어떻게 쓸 거냐면 첫 번째 활용법은 사인 A분의 A랑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할 거라고.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A 마주보고 있는 각, B 마주보고 있는 각 4개 중에 3개를 알아. 4개 중에 3개를 안다고. 사인 법칙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쓰겠다라는 거거든. A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대응관계, B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비대응관계. 이렇게 크로스로 마주보고 있는 거 4개 중에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겠지. 이게 사인 법칙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야. 근데 한 번만 생각해봐. 너네 한 번만 생각해봐. 사인 값은 분수지. 보통 분수잖아. 0, 2분의 1,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1. 그럼 대부분 분수로 나올 거라고. 나는 이렇게 안 쓸 거야. 나는 이렇게 안 써. 나는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는 이걸 어떻게 쓰는 걸 좋아하냐면 크로스로 곱해서 같다를 보통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를 쓴 다음에 크로스로 곱해서 같다를 쓰고 나눠서 풀어.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쓰는 걸 좋아하냐면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 사인 A 대 사인 B는 A 대 B야. 그럼 애초에 분수로 나누고 자시고 이런 걸 안 할 거라고. 그리고 요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의미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인 A 대 사인 B는 A 대 B로 쓸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만 얘기해 볼게. 너네 분수가 영어로 뭔지 아니? 분수? 유리수가 영어로 뭐니? 유리수가 영어로 레이셔널 넘버거든. 분수로 표현 가능한 모든 수거든. 교훈아 현재인 좀 띄워줘. 분수로 표현 가능한 모든 수야. 그래서 분수로 표현 가능한 모든 수는 레이셔널 넘버 비례식이라고. 비례식을 쓸 수 있는 수가 분수식이거든. 사실 얘랑 같은 말이야. 이 둘이 같은 말이라서 저렇게 썼을 때 더 도움이 된다. 그럼 이거 한 번만 봐봐. 사인 A 대 사인 B가 A 대 B거든. 저게 의미하는 게 뭐니? 의미하는 게 뭐야? 사인 A 대 사인 B는 A 대 B야. 각 A의 사인 값과 각 B의 사인 값은 정확하게 뭐랑 비례해? 대응변의 길이 B랑 비례한다고. 그럼 봐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각의 크기랑 맞는 말이니? 각의 크기랑 변의 길이는 비례하니? 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변의 길이가 커지니?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에서? 비례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각이 2배 커지면 변의 길이도 2배 길어져? 맞아? 아니지. 뭐에 비례해? 이게 틀린 말이라고. 뭐라고 해야 정확하게 맞는 말이야? 각의 사인 값과 뭐가 비례해? 변의 길이가 비례한다고. 얘가 맞는 말이라고. 각의 크기랑 변의 길이가 비례하는 게 아니라 각의 뭐랑 사인 값과 변의 길이가 비례한다라는 거야. 기억해야 돼. 다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이고 우리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사인 값은 사인 법칙은 어떻게도 활용이 가능하냐면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해.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해. 선생님은 이렇게 써볼게. 저 굳이 C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써봅시다.
이게 성립한다고. 사인 A분의 A는 2R이야. 저 2R 얘가 뭐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잖아. 우리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면 엄청난 거라고. 원래 위에서는 4개 중에 3개를 알아야 하나를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얘는 변수가 몇 개냐면 3개잖아.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는 순간 둘 중에 각하고 변화를 알면 대응하고 있는 관계의 나머지 하나를 자동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이거 봐봐. 얘가 사실 중요하게 쓰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sin A분의 A는 2R이야. sin A를 오른쪽으로 넘겨봅시다. sin A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뭐가 성립하냐면 A는 2R sin A가 성립해. 얘랑 같아. 혹은 내가 sin A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2R을 왼쪽으로 넘기면 뭐라고도 말할 수 있냐면 sin A는 2R분의 A가 될 거야. 자, 봐봐. A는 뭐냐면 변의 길이고 이 라지 A는 각의 크기잖아. 얘가 의미하는 거 뭐냐면 A를 2R sin A로 바꿀 수 있다? 너무 덥니? 에어컨 좀 틀까? 태민아 저기 창문 저기 좀 틀어줘. 봐봐. 이 A가 지금 뭐냐면 길이거든. 길이. 얘는 각이잖아. 길이에 대한 정보를 무슨 정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각에 대한 정보로 바꿨을 수 있다고. 길이에 대한 정보를 각의 정보로 바꿀 수 있어. 밑에는 거꾸로지. 밑에는 거꾸로 각에 대한 정보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꿨을 수 있다고. 이게 사인 법칙이 갖는 힘이야. 각과 길이는 비례하지 않잖아. 각의 크기랑 변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아서 자유자재로 바꾸기가 힘든데 사인 법칙을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고.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고. 우리 이 두 개 다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거든. 특히 이 아이를 정말 중요하게 써먹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만 좀 팁을 줄게. 하나만 좀 팁을 주면 만약에 문제에서 삼각형의 종류를 묻거나 어떤 등식을 확인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나 어떤 비례식과 관련된 문제를 풀게 됐을 때 비례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게 됐을 때 우리는 그냥 sin A를 바로 그냥 변의 길이 A로 바꿀 거야. sin A를 그냥 A로 치환할 거야. 사실 그냥 대입한다라는 건데 조금 유식하게 치환한다고 표현을 합시다. 그냥 치환해서 쓸 거라고. 왜? 요 성질 때문이야. sin A는 2R분의 A를 집어넣는 건데 조금만 어렵게 얘기해 볼게. 이 2R이라는 게 뭐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라서 이거 상수거든. 상수. 그냥 숫자잖아. 정해져 있는 숫자거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없어.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가 약분돼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문제를 줘. 정말 100문제 중에 한 문제 빼고. 그거는 선생님이 그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할 거고. 사인 법칙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인 법칙 어려워. 왜 어렵냐면 미리 얘기하면 코사인 법칙은 그냥 고지고대로 쓰면 돼. 그냥 코사인 법칙은 공식 그대로 쓰면 되는데 사인 법칙은 법칙 자체가 등식 자체가 난해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에서 뭘 써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랑 오늘 좀 연습하고 싶은 건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라고 쓰기보다는 이렇게 써버릇 하자고. 이게 너네 훨씬 편할 거거든. 훨씬 편할 거고 도움도 많이 될 거라서 이거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오늘 선생님이 어제 수업을 해보니까 9시 정도에 수업이 다 끝나게 될 것 같거든. 오늘 클리닉은 진짜 그냥 다 문제 공식 적용하는 문제들밖에 내가 안 냈어. 그래서 클리닉도 간단하니까
오늘도 반드시 선생님이랑 풀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좀 잘 풀고 클리닉 잘 해결하고 갑시다. 자, 우리 1603번부터 봅시다. 지금 1603번 쪽에 보면 유형 0번이잖아. 유형 0번은 사실 중학교 교육과정이어가지고 중학교 교육과정이라서 중요하지 않은데 나는 여기 문제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좀 잘 보고 갈게. 1603번 봅시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고등학교 우리 지금 상학함수 활용 부분은 특수각이 아니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 그래서 특수각을 최대한 활용을 해줘야 돼. 잘 봐봐. 지금 보면 선분 AB 길이가 4고 CH의 길이가 5고 각 B가 60도일 때 AC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해달래. 그럼 우리 빨리 요 직각삼각형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 지금 여기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이니까 몇 대 몇 대 몇이 성립해야 돼? 1대 2대 루트 3이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럼 요 길이가 지금 4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야? 2가 될 거고 요 길이는 2 루트 3 요렇게 만들어지겠네. 요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럼 요 길이가 2 루트 3이고 여기가 5니까 AC는 뭐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지. 루트에 요놈의 제곱 12 더하기 요놈의 제곱 25. 그래서 루트 37이 답이 되겠다. 지금 이 쉬운 문제를 내가 푸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상학함수 활용의 모든 문제를 푸는 접근법이 돼야 된다고. 1604번도 봅시다. 1604번.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직각삼각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각삼각형을 찾기 위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행동이야. 얘도 지금 볼게. 여기 45도라고 주어져 있거든. 이 45도를 우리가 써먹을 줄 알아야 돼. 특수각이잖아. 그럼 보자마자 얘를 이용한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점 A에서 밑변 BC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자고. 이렇게 내리면 요 지금 45도짜리 특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몇 대 몇 대 몇이 성립해야 돼? 1대 1대 루트 2가 성립해야 된다고. 그럼 요 길이가 2루트 2니까 2루트 2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네. 이렇게. 요 길이도 얼마가 돼? 2가 되겠네. 그럼 전체 길이가 3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니?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1, 여기도 직각이잖아. 2,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 길이 얼마다? 루트 5라고. 이게 우리가 삼각형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삼각형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항상 이제부터 모든 도형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직각삼각형만 찾으면 된다라고 얘기할 거거든. 그게 이 내용들이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삼각함수 활용을 들어가 봅시다. 1606번 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보통 오늘 풀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두 가지 방식으로 풀 거야. 하나는 법칙,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용해 가지고 푸는 거. 두 번째는 도형답게 푸는 거. 잘 해봅시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자, 지금 문제에서 BC의 길이가 10이고 B가 45도, C가 105도일 때 요 길이, AC의 길이를 구해달래. AC의 길이를 구해달래. 우리 삼각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뭘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삼각형 ABC에서 세각이야 몇 도야? 180도야. 끝이. 요것만 잊지 않으면 되겠지? 요것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럼 봅시다. 나 지금 여기가 45도라는 걸 알고 여기가 105도라는 걸 알고 AC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내가 그래서 이거 X라고 이렇게 놔볼게. X라고 이렇게 놔볼게. 그럼 우리 사인법, 지금 얘 문제 봐봐. 각에 대한 정보를 두 개를 줬고 길이에 대한 정보를 하나를 줬잖아. 일반적으로 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면 사인 법칙을 쓸 거라고. 근데 사인 법칙은 어떻게만 쓸 수 있어?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 45도랑 마주보고 있는 X, 요 두 개 관계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내가 또 마주보고 있는 관계가 하나가 더 필요한데 105도랑 마주보고 있는 관계 요 각 길이가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러면 10이랑 마주보고 있는 각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거 알아 몰라? 모르는 게 아니라 세 각의 합이 몇 도가 돼야 돼? 180도가 돼야 되니까 얘가 몇 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30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대응 관계를 빨리 봐줘야 돼. 대응 관계. 그러면 45도랑 X, 30도랑 10이잖아.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사인 45도 분의
x는 적지 말아봐. 사인 30도 분의 12. 요게 사인 법칙이겠지. 이게 성립할 텐데 나는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고. 어차피 이거 분수로 나와가지고 또 곱하고 이상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번만 써보자고. 사인 45도 대 사인 45도 대 사인 30도가 뭐가 성립한다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b. 요거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x. 요거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10이잖아. 이게 성립한다고. 아이고. 이게 성립한다고.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2 대 2분의 1이지? 그럼 루트 2 대 1이라는 거네. 이렇게. 그래서 x는 12 루트 2가 답이 되겠다. 자, 그럼 봅시다. 이게 과연 꼭 이렇게 풀 필요가 있는 문제냐라는 거야.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자, 여기 45도야. 여기 45도야. 그럼 나 이거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특수각이잖아. 이 45도를 써먹는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삼각형을 만들어 볼 거냐면 C에서 BA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자. 이렇게.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럼 지금 몇 대 몇 대 몇이야? 차근차근 계산해보면 돼. 1대 루트 2잖아.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니? 요 놈을 루트 2로 나눈 6루트 2가 되는 거 맞니? 여기가 6루트 2가 되겠네. 근데 지금 얘가 몇 도냐면 45도지.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가 되는 거 맞니? 60도? 그럼 다시 또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특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네요. 여기 60도짜리 특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그럼 1대 2대 루트 3이잖아. 1대 2라고. 6루트 2의 2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2 루트 2가 되는 거지. 나는 너네가 도형을 이렇게 많이 바보로 했으면 좋겠어. 훨씬 당연히 편하겠지.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80%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어. 도형 문제들 80%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거든. 가끔 이게 안 되는 도형들이 있어. 그거는 근데 사실 대부분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될 거고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좀 쉬운데 이거 도형 그리는 거 생각보다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연습 많이 해봐야 돼. 그 다음에 넘겨서 1615번을 봅시다. 자, 우리 반은 레벨 3는 안 할 거니까 좀 잘 보고 갈게. 자, 봅시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사인 75도의 값을 구해달래. 75도. 그럼 우리 이 문제에서 빨리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75도가 어디 있는가를 빨리 봐야 되는 거지. 75도가 어디 있는가를 빨리 봐야 돼. 지금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45도니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75도가 되겠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밖에 해결할 수가 없냐면 사인 75도는 특수각이 아니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만 풀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75도랑 대응하는 요 BC의 변의 길이가 필요한 거지. 이게 필요하다고. 지금 여기 나머지가 얼마든지 다 특수각이니까 이런 걸 쓰면 되겠다라는 거야. 사인 75도 대 뭐 요걸 쓸까? 사인 60도? 사인 60도는 몇 대 몇이 성립하겠어? 요 길이를 내가 구한다면 이거 잠깐만 x라고 써볼게. x 대 60도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 6 루트 2가 되겠네. 그럼 얘만 구하면 우리가 비례식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겠다? 사인 75도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어쨌든 요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빨리 특수각이니까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돼? A에서 수선의 발, B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쓸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요 왼쪽 여기가 60도니까 특수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루트 3이야. 그럼 요 길이가 4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다라는 거야? 요 놈의 절반인 2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또 여기도 이렇게 직각이 만들어지니까 45도짜리 직각삼각형 1대 루트 2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요 놈의 루트 2분의 1배인 6이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지금 요 x, BC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6 더하기 2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계산 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지.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아야 되지. 얘는 좀 계산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여기다 쓸게. 6 루트 2 곱하기 사인 75도. 얘가 뭐가 성립할 거냐면 요 둘이 곱한 거. 그럼 6이랑 2분의 루트 3 곱하면 3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얘네 둘이 곱하면 3인가? 이렇게. 그래서 사인 75도는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유리화 계산만 생략할게. 계산하면 답은 4번이 되겠다. 이건 좀 어쩔 수 없이 계산이 좀 지저분한 문제인데 얘도 빨리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야. 다음 넘겨서 1618번 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문제에서 뭘 줬어? 외접원을 줬지. 외접원. 외접원에다 동그라미를 좀 하나만 쳐놓읍시다. 외접원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나만 쳐놓고 외접원 얘기가 나오면 그냥 100% 쓰는 거다. 100% 사인 법칙을 쓰는 거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쓸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도형 문제가 아니어도 내가 웬만하면 그림 그려서 눈으로 보면서 문제를 풀자고 얘기하잖아. 근데 더더욱 도형 문제면 문제에서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당연히 빨리 뭐부터 그릴 생각해야 돼? 그림부터 그릴 생각해야 돼. 그럼 지금 삼각형 ABC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삼각형 ABC의 그림을 빨리 그리자고. 그림 그냥 대충 그려. 너무 자세하게 안 그려도 돼. 그냥 대충 삼각형 그릴 거야. 삼각형 대충 그리고 요것만 지키자고. 항상 점 어디다 찍어도 상관없어.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 A에서 시작했다면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꼭지점 찍어줘야 돼. 이렇게 찍어줘야 될 거고 변의 길이는 얘랑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의 길이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C가 되는 거야. 이걸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틀려버린다고. 그럼 지금 문제에서 A가 60도고 B가 2루트 1에 A가 60도고 B가 2루트 2야. 그리고 뭘 줬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래.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C의 값을 구해달래. 각 C의 크기를 구해달래. 자 봅시다. 이 문제 좀 잘 봐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각 C의 크기야. 우리가 삼각형에서 각 C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한 암기야.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런 걸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우리가 각 C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라고. 첫 번째는 다이렉트로 각 C의 크기를 구하는 거야. 그냥 C를 딱 하고 구해내는 거지. 이게 당연히 제일 좋은 방법이야.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뭐 사인 C분의 C가 2R이 성립할 거 아니야? 내가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면 계산해 가지고 C의 값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을 거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게 베스트일 거거든. 근데 너네가 생각해봐. 저렇게 문제를 내면 너무 싱거워진다고. 그럼 보통 어떻게 문제를 많이 주냐?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문제를 주냐면 삼각형에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C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A의 크기를 알지. A가 60도라는 걸 알고 있어. A가 60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C를 구하는 게 아니라 B의 크기를 구해낸 다음에 이 두 개의 각을 이용해서 각 C의 크기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거라고. 보통 아이들이 이거를 놓쳐가지고 문제에서 뭘 해야 될지 못 보는 경우가 많아. 자꾸 C를 직접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정보가 없다고 느낀다고.
우리가 삼각형에서는 이걸 정말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게다가 지금 봐봐. 내가 각실을 쓰려면 외접원의 길이를 줬으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최면을 너네한테 걸고 있는 거거든. 대응 관계를 봐야 돼. 각시에 대응하고 있는 대응편의 길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를 쓸 수가 없다고. 근데 지금 봤더니 B는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2 루트 2라고 주고 있으니까 내가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뭘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각 B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B의 크기를 구하고 A의 크기를 구해서 세각역이 190도니까 A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전형적인 문제 패턴이야. 그럼 우리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B분의 B 2 루트 2가 뭐가 성립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 4가 성립하겠네. 그럼 지금 사인 B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다. 그럼 B는 몇 도지? B가 2분의 루트 2야.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인 거 잘 생각해야 돼. 봐봐. 45도만 생각하면 안 돼. 45도도 있는데 뭐도 돼? 135도도 된다고. 절대 놓치면 안 돼. 45도도 되고 135도도 돼. 근데 지금은 답이 하나일 거거든. 둘 중에 뭘까? 둘 중에 뭐야? 얘라고. 왜 135도는 안 되지? 지금 A가 60도이기 때문이야. 너네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A가 60도이기 때문에 B가 135도면 벌써 두 개를 더했을 때 몇 도가 나와? 195도가 나와서 180도를 넘어가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냥 무조건 예각이겠거니 하고 풀면 안 돼. 왜 그런지 정확하게 체크해야 돼. 그래서 B가 45도다. 그럼 각시의 크기는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몇 도? 75도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정말 좋은 문제야. 우리한테 정말 교과서 같은 문제가 될 테니까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에 넘겨서 1625번 봅시다. 자, 여기다가도 별표를 좀 하나 쳐놓을게. 별표를 하나 쳐놓고 오늘 복습을 좀 하나 더 하고 갑시다. 혹시 추우면 말해줘. 추우면 에어컨 끄거나 줄여줄 테니까. 자, 봅시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우선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를 봐봐. 삼각형 ABC가 있고 뭐가 만들어져 있어? 외접원이 만들어져 있지. 외접원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빨리 뭐 생각해야 돼? 외접원의 반지름도 이용해 버릇해야 되고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이야 우리가 사인 법칙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꼭 더더욱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요거예요. 사인 B 더하기 C. 우리 삼각형 항상 계속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얼마야? 180도 파이야. 그러니까 B 더하기 C를 보자마자 빨리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돼?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각변환 복습 간단하게만 할 거야. 이거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 봐야 돼. 영상 보라 그랬어. 각변환 만약에 나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봐줘야 돼.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A.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뭐야? 사인 A야.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뭐가 되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코사인 A야.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돼. 적어도 이번 시험 범위에서. 요거 정도만 한 번만 하고 갈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는 코사인 A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는 사인 A야. 다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삼각형 ABC의 세 내각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게 된 행동 중에 하나야. 그러면 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었거든. 그게 뭐였지? 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대표적인 도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었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의 합은 반드시 몇 도라고? 180도야. 그럼 이것도 봐봐. 너네 이거 점 막 찍는 거 아니야. 반시계 방향으로 찍어줘야 된다고. A, B, C, D로 찍어줘야 돼서 무조건 A랑 C가 마주보고 있는 각이라서 합이 180도가 되는 거고 B랑 D가 마주보고 있는 각이라서 합이 180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이제 문제에서 나올 때마다 내가 중학교 도형을 복습을 할 거니까 절대 잊지 말고 합시다. 특히 저것들은, 저 문제는, 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절대 더더욱 까먹으면 안 돼. 그럼 문제 봅시다.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A, 여기다 한번 쓰고 갈게.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A는 뭐랑 똑같다고? 사인 A랑 똑같다고. 사인 A랑 똑같다고. 그럼 얘 9배에 사인 A 곱하기 사인의 B 플러스 C가 얘가 사인 A가 될 테니까 9 사인 제곱 A가 7 따라서 사인 제곱 A가 9분의 7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사인 A는 잘 봐. 뿔마 3분의 루트 7이거든. 둘 중에 뭘까? 둘 중에 뭐겠니? 잘 생각해봐. 자, A가 이런 게 이제 우리 다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돼. 이때 이 A는 뭐냐면 삼각형의 내각이야. 그러면 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뭐랑 뭐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 0도랑 180도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2사분면하고 1사분면이란 얘기잖아. 거기서 사인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반드시 플러스 3분의 루트 7인 거야. 사인 A는 3분의 루트 7이다. 이런 거 사소하게 넘기지 말자고. 그래서 요 A에 대한 사인 값을 알게 됐어. 그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도 알고 있으니까 빨리 뭘 쓰면 되겠어? 사인 A분의 A가 이 R과 같다를 쓰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알 수 있겠다. 그럼 지금 사인 A가 3분의 루트 7이잖아? 3분의 루트 7분의 2 루트 7. 자, 이거 한번 봐봐. 2 루트 7. 얘가 2R이지. 그럼 번분수 계산이잖아. 나는 이제 이렇게 하는 편이야. 2 루트 7을 번분수 계산할 거니까 1분의 2 루트 7로 가자고. 그리고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가고 이렇게 곱해서 분자로 가는데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 가능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 가능하거든. 그래서 루트 7 약분 가능해. 그래서 1 곱하기 6이 돼서 얘가 6이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되겠네. 그래서 번분수 계산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이 활용 쪽에서는 번분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그래서 내각의 합이 180도다라는 거. 다음 넘겨서 1631번에다가 또 별표를 하나 칩시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많은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사인 법칙이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복습을 해나가고 시험 대비를 대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얘를 정말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삼각형 ABC에서 각 A 대 각 B 대 각 C가 1대 1대 2야.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A 대 B 대 C 변의 길이의 B를 구해달래. 그럼 우리는 빨리 마음속으로 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요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A 대 B 대 C라고. 사인 값의 B가 뭐랑 똑같아?
변의 길이의 b랑 똑같아. 증명 한번 해봅시다.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돼? 뭘로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사인 법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분의 a가 2r이잖아. 사인 a분의 a가 2r이잖아. 그래서 사인 a를 우리 각의 정보를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길이의 정보인 2r분의 a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뭐랑 똑같아?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랑 똑같다고. 그래서 내가 2r 이렇게 약분해서 없애면 결국은 뭐랑 똑같아지는 거야? a 대 b 대 c랑 똑같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매번 이 과정을 거쳐서 갈 수는 없으니까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사인의 b가 변의 길이의 b다. 그럼 지금 각의 b가 주어져 있으니까 빨리 나는 얘를 이용해서 뭘 찾아야 돼? 사인의 b를 찾아야 돼. 그럼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 단순해. 삼각형이잖아. 세각의 합이 몇 도야? 180도라고. 세각의 합이 180도야. A 대 B 대 C가 1대 1대 2니까 각 A를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K라고 해놓고 각 B도 K라고 하고 각 C는 2K라고 하면 이거 3개 더한 게 몇 도라고? 180도라고. 그럼 ABC를 구할 수 있겠네. 4K가 180도니까 K가 몇 도야? 45도야. A가 45도고 B도 45도고 C는 90도가 된다고. 이게 우리가 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다라는 거지. 삼각형에서 각의 비를 주면 뭘 쓸 거야? 세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써서 각의 크기를 구해버릴 거라고. 그럼 A 대 B 대 C는 뭐랑 똑같아? 사인 A 대 한 번만 쓸게. 사인 B 대 사인 C랑 똑같다고. 근데 A가 45도야. 사인 A 얼마? 2분의 루트 2. 사인 B도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사인 C 90도니까 1.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비례식을 쓸 때는 분수가 싫으니까 여기다 다 2를 곱하면 싹 다 2를 곱하면 루트 2 대 2가 답이 되겠지. 얘는 1대 1대 루트 2로 했니? 아 굳이 그래 이렇게 했다. 루트 2 곱해가지고 1대 1대 루트 2로 가겠다. 무리수가 적은 게 더 좋겠지. 그래서 꼭 이제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게끔 잘 준비를 해놓읍시다. 그래서 1637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쉴게. 여기까지만 하고 싶시다. 1637번.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총 집합이야. 삼각형 ABC에서 사인 A 더하기 B 대 사인 B 더하기 C 대 사인 C 더하기 A가 6대 4대 5래. 그럼 빨리 이제 문자 2개짜리를 뭘로 바꾸고 싶어야 돼? 1개짜리로 바꾸고 싶어야 된다. 계속 강조하지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 파이다. 그럼 A 더하기 B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파이 마이너스 C로 바꿀 수 있을 거고 얘는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꿀 수 있을 거고 얘는 파이 마이너스 B로 바꿀 수 있겠다. 그럼 얘가 뭘로 바뀌냐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사인 C로 바뀌지? 사인 C 대 얘는 사인 A 대 사인 B가 될 거라고. 근데 사인 C 대 사인 A 대 사인 B는 뭐랑 똑같아?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6대 4대 5가 뭐랑 똑같을 거냐면 순서 조심해. C 대 A 대 B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보를 주고 싶었던 거지. 자,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봐봐. C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해달라는 거거든.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유리수가 영어로 레이셔널 넘버라 그랬어. 비율이 있는 식이거든. 비율. 그래서 사실 분수식을 구해달라는 거, 비례 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이 둘의 비를 구해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C제곱, B제곱, A제곱을 정확하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들의 비율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빨리 나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문자 3개를 한 개로 표현해 버릇해야 돼. C 대 A 대 B가 6대 4대 5니까
A랑 B랑 C를 한 문자로 쓸 수 있는 거 맞니? 우리 이거 지수에서도 많이 연습한 거잖아. 지수 로그에서 A가 4니까 4K로 쓰면 될 거고, B가 5니까 5K로 쓰면 될 거고, C가 6이니까 6K라고 쓰고,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알아서 날아가게 문제를 줬겠지. 자, C에다가 6K, B에다가 5K 집어넣으면 밑에다 쓸게. 36K 제곱에서 25K 제곱 빼니까 11K 제곱 이렇게 나오게. 분해. 자, 4K의 제곱, 16K 제곱. 그 다음에 25K 제곱. 그 다음에 C의 제곱이 36K 제곱이잖아. 내가 K를 모르더라도 다 약분돼서 사라질 거라고. 11K 제곱분에 다 더하면 77K 제곱인가? 이렇게. 그래서 K 제곱이 날라가서 답은 얼마? 7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경험치가 많이 쌓이고 있잖아. 이런 거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풀어왔으니까 굳이 4K, 5K, 6K로 집어넣을 게 아니라 알아서 K 약분 될 테니까 그냥 4, 5, 6 집어넣을 생각 이제부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게 되게 사소한데 이런 게 계속 누적돼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15분이거든? 20분까지만 쉴게. 5분만 쉬고 계속 마저 나갑시다. 오늘 유형 11까지인가 나갈 거거든?